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는 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를 낳는 도중에 어머니와 저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엄마의 강한 의지로 저를 선택하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는 엄마의 얼굴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사진으로만 그리워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죠. 하지만 저는 아빠의 투박하고 서투른 손으로 다른 누구들보다 저를 이쁘게 강하게 키워주셨어요. 머리도 묶지 못하면서 매일매일 연습해서 머리를 묶어주고 뭐가 이쁜 옷인지 몰라 항상 공주님 옷으로 저를 입히고 다녔고 저를 공주님처럼 대해줬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없다고 무시받지 않게끔 최대한 깔끔하게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빠는 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관두고 근처에 작은 가게를 차리면서 조금은 자유롭게 저를 돌보게 되었죠. 저는 집, 가게, 학교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동네 상가 아줌마들과 저는 친했기에 어딜 가도 이쁨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또한 즐겁게 생활하셨죠. 또래들과 상가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니며 밥도 먹고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마음 아픈 일은 초중고 입학식이나 졸업식.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과 사진을 찍었지만 저만은 독사진이 많고 아빠만 있는 사진이죠. 그런 저를 아버지는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아버지는 그 사진들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엄마 생각이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의 보물사진이며 아직도 1순위에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아버지와 같이 살았지만 통하기 힘들어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집으로 내려와 아빠를 돌보는 잔소리꾼 딸이었지만 아빠는 그 주말도 왕복 6시간 걸리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없으면 매일 대충 차려 먹고 라면이나 먹는 걸 알기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가서 잔소리하면서 밥을 해주면 또 잘 먹거든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아니라 엄마가 있었다면 또 달랐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한테 연애하라고 새엄마 만들어달라고 장난스럽게 얘기하면 아빠는 네 엄마 이상 되는 여자가 없어서 못 만난다 라며 웃어 넘기시죠. 옆에 없는 엄마를 아직도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에 코끝이 찡해지다가도 더 아빠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짐하곤 하죠. 어느 날 성인이 된 저는 아빠와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얘기했습니다. 엄마를 포기한 게 후회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빠는 네가 이렇게 못생기게 나올 줄 몰랐다며 장난스럽게 얘기하다가 나를 낳아 후회된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는 게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미안하다며 주변에 엄마 손 잡고 걸어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 졸업식 날 아빠와 단둘이 찍는 사진을 볼 때, 첫 월경을 했을 때, 그리고 아빠가 걱정하며 이렇게 먼 거리 왔다 갔다 할 때 엄마 없이 자란 저를 보면서 엄마가 아니라 자기가 갔어야 했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 버럭 지르고 짜증냈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항상 웃고 있는 아빠가 뒤에서는 많이 힘들어했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속상했습니다. 기숙사로 올라오는 내내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은 후회를 했지만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앞으로 아빠에게 잘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단둘이 찍었고 저의 보물은 하나 더 늘어났죠. 하지만 아빠의 걱정도 늘어갔습니다. 결혼이라는 문제였죠. 제가 결혼을 하고 싶어 했다기보다는 아빠가 본인이 식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는 것입니다. 너무 먼 훗날의 걱정이라 웃어 넘겼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 나름 큰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좋아하셨고
이제 저는 아버지에게 일 그만하고 서울에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연히 거부하셨습니다. 이제 너의 인생을 살라며 본인은 계속 고향에서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저의 서울살이는 시작되었고 아버지는 밑에 지방에서 살게 되었죠. 제가 올라오면서 주변 상인분들에게 인사드리며 아버지에 대해 부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다 컸다고 기특하다며 한 분 한 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고향을 벗어나 나만의 공간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저의 서울살이는 적응이 안 됐습니다. 밤거리는 술 취한 사람들로 가득 찼고 빛나는 네온사인, 투박한 말투들, 적응이 안 됐습니다. 보통 이런 생활들을 원하여 서울로 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다시 집으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신입사원들 교육을 듣고 저는 입사를 하여 첫 직장에서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시간은 3개월이 흐르며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아버지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주 전화하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안 먹던 약들은 늘어가고 나이 들면서 관절도 안 좋아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잔소리 그만하고 올라가라며 오히려 저를 걱정하셨죠. 저의 서울살이는 2년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빠와 통화를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와 적응된 서울살이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섭던 것들이 지금은 나름 매력적인 야경이었죠. 회사에서 좋은 사람들이 동료가 되어 술친구도 하고 이런저런 세상 사는 얘기들을 하였고 동호회도 가입하여 사회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또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온 친구들도 많다 보니 저는 나름 생활하는 데 적응을 했습니다. 서울살이 3년차쯤 되었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와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늦은 나이 27살에 첫 연애를 시작하였고 세상 사는 재미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에게 연락을 뜸하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많이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져 갔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내려가 아빠를 만났습니다. 보면 볼수록 살이 빠져 있는 아빠가 걱정돼서 또 잔소리를 했습니다. 별일 없다고 하시며 얼른 올라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또다시 늘어가는 약봉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는 멋쩍게 웃으시며 너도 나이 들어봐라 라고 하시고 넘기셨지만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났다고 소홀해지는 자신을 반성하곤 다시 올라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하던 장사는 신발 가게였습니다. 조그만 가게였죠.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에다가 메이커 신발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아버지 가게는 폐업 수순을 밟은 것이죠. 연차를 쓰고 집으로 내려와 아버지와 가게를 정리하였습니다.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는 엉엉 울면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청춘부터 흰머리 노인이 될 때까지 지켜왔던 가게였고 저에게는 집이었고 추억이 너무 많았거든요. 생각해보면 주변 사람들도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나간 모양입니다. 정리를 끝내고 가게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혼자 속삭이셨습니다. 고맙다 라고요. 아버지와 가게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싫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이곳이 좋다고 합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자기가 뭘 하겠냐며 웃으시곤 차 막힌다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너 성견례 하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 백수 아버지 때문에 라는 말에 다시 울컥해서 짜증을 내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아버지의 30년 된 가게가 생각이 나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젠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실지. 이제 조금 지나시면 환갑이신데 나 하나 바라보고 사셨던 인생이라
친구도 하나 없는데. 우울증이라도 걸릴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주 전화하고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들어와 한참을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나름 바쁘게 살았기에 아빠의 가게는 잊혀지더라고요. 바쁜 와중에도 한 번씩 아버지가 생각날 때 전화를 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옆 상가 아저씨네 놀러가 바둑 두고 막걸리 한잔하고 온다 하더라고요. 조금만 마시라고 잔소리를 한바탕 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름 아버지도 새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한시름 놓고 저의 생활을 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던 날 덥다가도 춥다가도 하던 그 시기에 거래처 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받으셨습니다. 속으로 또 옆 상가 아저씨랑 노느라 잔소리 듣기 싫은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 정도 연락을 못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전화를 하던 아빠가 죽었다니요. 집으로 뛰쳐갔고 상황을 들어보니 고독사를 했다고 합니다. 죽은 지 30일이 넘게 지났다고요. 악취가 너무 심해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시체 부패가 심한 상태이고 타살이나 자살의 흔적은 없고 단순 심장마비 같다고 합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경찰에게 되묻고 확인하고 울고불고 난리쳤습니다. 방치해둔 건 난데 왜 경찰한테 따졌을까요? 집안 곳곳 그대로고 제가 들고 온 반찬들이나 과일들 그대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선 냄새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호레비 냄새가 나던 집은 처음 맡아보는 썩은 냄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세상 가장 사랑하던 아빠인데 썩은 냄새 때문에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아저씨 아줌마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안 보여서 딸을 따라 서울에 올라갔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거라곤 생각 못했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혼자 계신 아버지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안하다며 상가분들이 오히려 울면서 저에게 사과를 합니다. 이게 아닌데 아빠를 혼자 냅두고 바쁘다는 핑계로 방치한 건 난데 한참을 울었고 너무 그리웠습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끼며 울음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거리가 멀다고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아빠를 저렇게 보내는 건 아닌데 정말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전부였는데 서울에 가기 싫다고 할 때 끌고서라도 데리고 올 걸. 아니 그냥 아빠 옆에서 지낼 걸. 얼마나 더 벌겠다고 서울 간다고 하면서 갔던 건지 후회가 됐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집으로 와서 이런저런 짐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사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아버지 목마를 타고 있는 사진, 운동회에서 아버지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사진, 학사모를 쓰고 계신 아빠의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무너져 한참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검은 머리의 아버지는 흰머리가 되었는데 언제부턴가 아버지의 최근 사진들이 없어서 다시 후회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와의 통화들이 녹음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듣고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상황인 분들은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있을 때 잘해주세요.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제가 죽으면 엄마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아빠를 만나서 뭐라고 해야 할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튜브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